이번 주는 주말 동안 좀 안 좋은 쪽 위주로 좀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네. 그걸 또 반영을 해서 비트코인이나 주요 디지털 자산들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가격 화면을 보시면 이 포인트 부분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4시간 봉 기준이거든요. 네. 네, 이제 일요일 오전이었죠. 이때 좀 많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나라고 이제 주말 동안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곧 이어서 뉴스가 나왔었죠.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8시간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부터 이 3월 20일 오전 8시 44분 이후로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이후에 이란의 여러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공습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오전 8시 44분이니까 24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그죠?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제 내일 오전 8시 44분까지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안 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했던 것들을 좀 지켜보면 뭐 이렇게 해놓고 별로 이렇게 또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한번 윽박질러 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시장의 그런 긴장감은 상당히 고조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시간 제한까지 걸어놓고 또 강력한 발언을 하니까 네. 아무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한다지만 좀 시장이 그런 시간 제한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루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란 쪽에서도 좀 좋은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란 쪽에서도 이제는 눈에는 눈으로 하지 않겠다. 내가 당하면은 200% 돌려주겠다. 뭐 이런 식의 더 강한 보복을 하겠다는. 그 사실 48시간을 하면 48시간 있다가 답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되게 네. 답을 빨리 했어요, 이란이.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발전소를 부시면 그냥 중동에 있는 발전소를 우리가 다 부셔버리겠다. 지금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양쪽에서. 아니 근데 뭐 어쩌자는 네. 건지는 사실 명확해 보이는데. 아니 뭐 정확하지만 네. 근데 네. 너무 이제 약간 무책임하게 그냥 막 그렇죠. 던지는 네. 것 같아서. 아, 네, 그리고 또 48시간 이렇게 기한을 두면은 네. 당연히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렇죠. 또 격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다 대고 뭐 그래 미안해 10개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 상황 48시간 자체가. 이러면서 네. 이러진 않으니까. 네. 네. 더군다나 또 이런 중동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이게 또 자본시장에서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페드 워치 그러니까 미국 금리 선물 시장을 보니까 이용자들이 지금 10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최소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약 30%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좀 주목할 만한 점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10월까지 금리를 0.25%포인트 넘게 인하할 확률을 50%로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주 만에 이제 뒤집힌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인하를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인상을 우려해야 하는 그런 식으로 시장이 반영을 하면서 이게 또 디지털 자산 시장에 또 악재가 돼서 추가 하락을 좀 반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요게 사실은 이제 그 한 주 사이에 중간에 FOMC가 있었죠. 3월 FOMC에서 일단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번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편집장님께서 원래 인하 반영이었다가 인상 반영으로 맞습니다. 됐다고 했지만 사실 이제 한 주 사이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하고 이제 집에 주말이다 이러고 돌아갈 때까지는 그냥 금리 인하가 없는 것으로 금리가 계속 동결되는 거였는데 그게 주말 사이에 바뀐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또 최근에 또 점도표가 나왔죠. 연준 위원들이 이제 그 한 해의 금리 전망치를 이제 네. 의견을 올해랑 내는. 내년까지 네, 3개월마다 내는 점도표가 나왔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올해 한 차례 정도만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이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의견을 내면서 또 시장이 한번 우려를 했었는데 네. 3월 들어서는 이제 또 금리 인상 확률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니까 시장이 더 지금 위축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쭉 뉴스를 보셨을 텐데 48시간 이내에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이란하고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담 결과가 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회담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중동 위기 변수도 좀 추이가 많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나머지는 좀 많이 다 악재인 것 같고
이 회담은 이제 좀 잘해보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제 네. 미국도 빨리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하고 이란하고도 어느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회담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회담 이슈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긴장감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지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더 확전이 되기보다는 극적 타결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네, 뭐 저의 희망 섞인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네, 저도 한 표 거기에 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그것도 말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주요한 뉴스가 스트래티지가 또 비트코인을 조금 많이 산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추정이 나왔죠. 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는 주간 동안 2만 개 이상을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또 이제 주간 비트코인 매입량을 스트래티지가 발표를 하는데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번 주에도 크게 매수할 것 같다라는 뭐 견해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저번 주하고는 다르게 반반의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 좀 좋은 쪽에서 얘기를 하면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게 동그라미가 클수록 네.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많이 매입했다는 거거든요. 주간 네. 동안. 근데 이 동그라미가 한 번 크면은 계속 커지거든요. 스트래티지는. 그러니까 과거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보면은 한 번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 보통 그 하한 선을 사실 10,000개에서 15,000개 정도로 보는데 이만큼을 사면 더 많이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네. 더군다나 또 2주 전에 또 스트래티지가 영구 우선주를 매각을 했는데 네. 그게 사상 최대치로 추정이 됐었죠. 네. 그러면서 또 시장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비트코인을 이번 주에도 스트래티지가 많이 매입할 수 있겠다.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스트레터지라던가 이제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매입을 뭐 여러 번 한다. 뭐 예를 들어 또 하게 되면 계속 하더라. 뭐 이런 패턴까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스트레터지가 매입하는 게 실제 시장 가격에도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쳐지나요? 크게 미쳐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00개라는 숫자가 사실 한 2024년 말부터 네. 스트래티지가 이제 열심히 사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4주, 5주, 8주 정도, 8주 정도를 10,000개에서 20,000개 사이를 계속 샀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비트코인 가격 거의 한 40% 정도 올라갔었고 그래서 그런 약간 실증 리에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지금 오늘이랑 뭐 이렇게 주말 동안에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네. 이렇게 스트레터지가 계속 매입을 해주고 있으면 또 어느 순간 또 다시 상승 곡선을 아. 그릴 수도 있는 그런 건가요? 근데 요거는 네. 이거는 만약에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스트래티지는 산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산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늘 저녁에 편집자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샀어요. 그거는 지난주에 샀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난 지난주에 7일 동안 산 칠 일 거를 동안. 네,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7일 동안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졌거든요. 7만 달러 위에 있다가 떨어졌는데 만약에 스트래티지가 10,000개를 샀다. 만약에 10,000개를 안 샀으면 더 떨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그렇군요. 보셔야 됩니다. 네네. 네, 네.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는 스트래치가 이번 주에는 좀 많이 못 살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의견,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그 의견을 보면 2주 전에 영구 우선주 최대 매각을 했다고 추정치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지난주에 10,000개 넘게 매수를 하고 지난주에 또 20,000개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정치랑 이 2주간의 비트코인 매입치를 보니까 지금 거의 총알을 다 쓴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매각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구 우선주를 네. 100달러보다 지금 아래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영구 우선주가 네. 스트래치지가 설정가를 100달러로 잡아놨기 때문에 영구 우선주를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은 매각을 하는 게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알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좀 대량 매수를 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어쨌든 뭐 이게 뭐 호재기도 하고 악재기도 합니다. 사실 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스트래티지가 많이 사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지난주에 네. 저희가 처음 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연속적으로 한 3, 4주 지금 이번 주에 사면은 3주째거든요. 근데 연속적으로 계속 사게 되면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례적으로 사면 내려간다. 뭐 하여튼 이런 복잡한 상황이라는 거. 사실 가격 자체만 보면 좀 내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7만 5천 달러 갔다가 매입하고 내리고 이런 네네. 상황인데 지금 그래프가.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었는데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였죠. 이제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이 지금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거시경제 하시는 분들까지 너무 다 주목해서 보셨던 인선이었는데요. 네. 이제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BIS 같은 경우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통화경제국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고 또 이제 글로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신현송 국장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신 분을 인선을 한 상태다라고 지금 시장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의 SNS에서도 이 주말 사이에 나오는 기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경제 뭐 관련해서 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은행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렇게 쭉 의견을 들어봤는데 역대 자기가 봤던 한국은행장 그 총재 인사 중에 가장 잘한 인사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분이 상당히 국제적인 인지도가 되게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에는 또 어떤 시그널이 될지. 그런데 이제 네. 이분이 문제가 네. 이 코인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왜요? 네. 이분이 왜 안 요거는 좋아하세요? 박사혁 기자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BIS 국장도 지금 수행하고 계시고 또 여러 주요 금융위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관련해서 또 예견을 하신 분으로도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그런 상황인데 말씀 주신 대로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부정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말씀 주셨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이 통제되지 않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중앙 통화 정책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테더나 지금 서클 같은 경우는 미 국채 기반으로 많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 미 국채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을 땐 괜찮은데 나중에 혹시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들이 디패깅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미 국채 보유했던 거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때 대량 매각이 일어나면은 글로벌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민간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런 견해를 또 드러내셨고요. 또 이제 토크나 같은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민간 토크나보다는 정부 채권을 토크나하거나 또 은행 예금을 토크나하거나 이런 쪽으로 중앙은행 시스템에 맞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지금 한국은행 기조하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정책이. 네.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이 CBDC라고 해서 토큰화된 예금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했었고 사실 지금도 네, 맞아요. 그걸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최근에 보면 되게 긴장감이 있거든요. 이 디지털 자산 업계하고는. 근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강력하게 확산시키겠다라고 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느냐 마느냐 약간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거보다는 CBDC가 나은 것 같은데 약간 이쪽에 가까운 입장이라서 업계에서는 약간의 우려 섞인 시선을 지금 보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사실 얘기할 때는 이제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고 뭐 다른 많은 나라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중국 CBDC고 또 러시아가 CBDC잖아요. 러시아도 CBDC, 러시아는 같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한국도 CBDC 쪽으로 간다. 네. 왜냐면 저희가 막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의 세계가 좀 나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웬만한 디지털 자산 전문가보다 디지털 자산을 더 잘 알아요.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네, 이미 자금 세탁 방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디지털 자산적인 해법도 자체적으로 다 연구를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어쨌든 요거는 아마 이분도 내정이 됐으니까 뭐 언론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뭐 국회에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볼 때 아마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깊으셔서 또 디지털 자산 관련 인사들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신여성 국장 뭐 X나 이런 데를 보면 또 비탈릭 부테린이나 이런 이제 디지털 자산 주요 인사들하고 교류한 흔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런 디지털 자산 정책들을 일부 할 텐데 이제 시장에 기대하는 민간 중심의 뭐 디지털 자산 정책보다는 중앙은행 통제를 이렇게 받는 그런 식의 디지털 자산 정책을 위주로 추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말 사이에 클라리티 법안이 약간 확률이 올라갔어요. 좀 뭔가 진전이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우리 박상희 편집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미국 정가의 뒷단에서 이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설명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네, 그 토요일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이죠. 스테이블 코인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스테이블 코인 지금 클래리티 법안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였던 게 이자하고 보상 지급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였는데 상원위원회에서 이제 이 쟁점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당적 합의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 업계하고 은행의 최종 검토만 받으면은 이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 시장에서 네 지금 원칙적 합의가 돼 있다고 써 있길래 그럼 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가지고요. 이제 원칙적 합의의 내용을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이자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보상에 대해서는 일부만 허용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갑에 뭐 스테이블 코인을 그대로 두면은 지금 민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미국 연방 차원에서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었는데 은행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지급하고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하고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은행 쪽에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자 지급은 금지하는 쪽으로. 근데 이제 보상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보상을 일부 주는 쪽으로는 얘기가 됐는데 얼마나 일부로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위원들이 대답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아직 봐야 될 것 공개는 같습니다.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에 이제 예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적극적인 활용을 했을 때는 보상의 개념으로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계좌에 넣어놓고 그냥 넣어놨을 뿐 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지금 코인베이스나 이런 거래소에서는 이자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하게 하겠다. 이 정도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실제로 이게 내가 어느 정도 희생이 됐기 때문에 보상을 그렇죠. 뭔가 받는다는 행동을 했을 거에서 때 시작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원래는. 네, 보상인데 음, 그래서 그런 느낌에 맞게 지금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얘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측 시장에서는 이 뉴스가 뜬 다음에 원래 60% 초반대였거든요.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중으로 통과가 될 거냐 말 거냐 이제 베팅을 했을 때 네. 60% 초반 정도의 확률을 보였는데 지금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한때 72% 정도까지 확률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68% 정도로 살짝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사실 이게 제일 큰 걸림돌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되면 사실 확률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또 장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자 보상 지급 쟁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기 때문에 큰 산을 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위원회 차원에서 초당적 합의를 받지만 말씀드린 대로 은행하고 업계의 최종 검토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물론 이제 합의를 그동안 2월부터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은행하고 업계의 최종 합의는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또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올소브록스 상원 의원이 초당적 합의를 주도한 민주당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다 하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 고위공직자 이해상충이나 뭐 자금 세탁 방지 같은 이런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참 애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안 너 좋은 숙제 건가요? 다 하면 뭐 유튜브 몇 시간 볼 수 있게 해줄게. 한 다음에 숙제 다 해오니까
너 목욕 안 했잖아. 약간 이러면서 네, 지금 진즉 말하지. 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건이 원래 저런 얘기는 없었는데 울스브룩스 상원의원이 또 그런 얘기를 했네요. 네. 네. 그러면 대충 지금 타임라인이 어떻게 잡히고 있나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지금 원래는 4월 내로 뭐 통과될 확률이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80%까지 갈 거다라는 게 2월까지의 그런 이제 전문가 견해였습니다. 여기 리플 CEO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3월 들어서 좀 기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초 예상보다 업계와 은행의 경론이 좀 길어졌고 초당적 합의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조금 한 발 물러선 입장인데, 특히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클래리티 법안에 있어서 가장 지금 친화적인 인물로 의원 중에서 가장 친화적인 인물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의원조차도 지금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가 4월 중순 이후로 열릴 것 같다. 지금 상원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부활절 휴회가 잡혀 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아무래도 청문회가 열릴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크립토 업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 리플이라든지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 상원위원회라든지 어쨌든 4월 안에 행정적인 절차 끝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편집장님이 갖고 오신 장표 중에 굉장히 그 법안이 하나 통과될 때 어떤 절차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장표가 있더라고요. 그거 네. 한번 보면서 실제로 4월에 통과 가능할지 한번 해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4월에 만약에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말처럼 뭐 4월 중으로 은행위원회에서 이 마크업 청문회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은 상원 본회의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네. 이 상원 본회의에서요. 먼저 이제 의제 설정 및 상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상정 동의안이나 만장 이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 수정안 제출 및 토론 절차가 또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또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반발을 한다 그러면은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무한 필리버스터를 이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물 건너간다 봐야 되죠. 그게 네, 나오게 되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또 트럼프 행정부와 또 민주당의 경론이 굉장히 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디지털 자산 쟁점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나 정책 전반적으로 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 동의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지배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초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게, 여기서 공화당이 핵옵션을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원래는 60표 이상 표를 받아야지 통과가 되는데 상원에서는 상원이 이제 좀 수를 써서 핵옵션을 발동을 하면은 의회에 이의 제기를 해서 50표로 그걸 낮출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건 너무나도 좀 미국 의회 정치 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쓰는데, 결국에는 이 단계를 전부 다 거치려면은 60표 이상을 받아야지 안전한 거거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 의원 쪽의 표를 7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은 여기는 제가 한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핵옵션을 발동하면은 60표를 50표로 낮출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대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날치기 통과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의 몇 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공화당이 7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야, 이 사진은 어디입니까? 한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본입니까? 일본입니까? 대만입니다. 대만이에요. 어느 나라나 날치기가 있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표를 보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침울해지네요. 뭔가 올해 안에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네. 단계별로 사실은 이 시간이 또 엄청 많이 걸리는 일들이라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씀 주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네. 지니어스 액트는 상원 본회의 표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만 별도로 떼서 보는 이게 스팟 법안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포괄 법안이잖아요.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럼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최소 한 달 이상 더 걸릴 수 있겠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정책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이 클래리티 법안이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통과되지 않으면은 올해 입법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해 보면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전쟁 관련해서는 오히려 좀 일이 커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시장에 좀 감돌고 있고, 클래리티 같은 경우도 통과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주요한 그 통과의 주역이 될 만한 이제 꼽았던 상원 의원들도 또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디지털 자산 가격은 당분간에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래도 제가 뭐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좀 희망적인 걸 좀 저는 전해드린다면, 네. 클래리티 법안이 생각보다 금방 통과되지 않더라도, SEC에서 최근에 우리, 3프로 TV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SEC에서 최근에 그 디지털 가이드라인. 자산 관련한 지침을 내놨거든요. 네. 지침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업계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이 SEC 지침의 중요한 역할은 클래리티 법안이 정착이 되기 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상 법안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 지침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서 업계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지침이 굉장히 업계 친화적이다. 그러면 그동안은 업계가 이 기준을 바탕으로 미국의 어떤 비즈니스들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더라도 규제적으로 봤을 때 악재는 생각보다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가 통과가 되면은 확실한 호재이겠지만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해도 올해 안에 뭐 악재는 아닐 수도 있다. 네, 물론 이제 뭐 법안이 생각보다 미뤄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토파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지금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규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주에도 최윤영 그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SEC와 CFTC 가이드라인이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것은 시장에 이미 클라리티 법안이 발의된 거랑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이제 악재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얘기 해주셨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또 좋은 너무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틀 후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